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굳이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걸 왠지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회피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질 못하고 대체로 이렇게 혼자 지내는 편인데, 이게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대인관계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철벽을 치고 관계를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꾸중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는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좋아할 것 같다, 나한테 확실하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나를 확실하게 받아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인간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협소하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유지되는 경향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대체로 이렇게 수줍고 억제적이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상황을 상당히 힘들어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창피를 당할까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이럴 때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나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서 아무런 매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또 내가 다가가도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을걸? 그리고 막상 나랑 좀 가까워져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없고 위축된 모습, 또 이렇게 막 당황해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 면접이나 중요한 소개팅, 맞선 같이 아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 말고도 신체적으로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족스럽고 친밀한 유대관계, 그런 사회적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바로 이 회피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같은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같은 이런 문제들이 회피성 성격장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죠. 일단은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제한이 많을 테고, 사람 많이 만나는,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은 피할 테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늘 수동적으로 늘 비주류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승진도 어렵고, 또 때로는 직업 자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본인의 회피적인 성향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지지체계가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총 7가지 항목을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7가지 항목 중에서 적어도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고, 이런 특징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여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기질적으로 수줍고 억제적이고 예민한 기질로 태어나는 경우, 또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제가 예전에 불안 영상에서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 마치 우리 몸에서 비상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감신경계의 기능 우세설과 또 우리 뇌에서 감정, 정서에 관여하는 변연계의 이상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이 교감신경계와 이 변연계에 대해서는 불안 영상과 뇌구조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뭐 아이가 만약에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까다롭다 이러면 엄마가 또 아이를 보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경우 아이한테 짜증도 더 많이 내게 되고 야단도 많이 치게 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 애착, 회피 애착이 형성되는 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엄마가 우울한 경우, 뭐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우울감,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정서 상태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엄마의 정서 상태가 아이에게서 뭐 애착 형성, 뭐 나아가서 성격 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의 주된 감정을 수치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심은 보통 아기들이 이제 8개월쯤 됐을 때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기들은 기저귀도 안 차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부모가 보고 어머 창피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막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고, 이런 경험이 자꾸 축적된다면 수치심이 점점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이외에도 부모의 과잉보호 또한 회피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늘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시도하고 학습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부모의 지나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이렇게 통제하다 보면 아이들도 세상에 대해서 여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내재화하고, 그러면서 낯선 상황,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이외에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따돌림을 받은 경우도 회피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오해의 심리학이라는 영상에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활동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활동을 처음 했을 때 전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종종 다른 경우가 참 많은데, 특히 이 회피성 성격장애의 경우 워낙에 대인관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 있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이를 키우다가 학부모 모임에 나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막 활짝 웃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미소를 짓거든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잘 적응해서 이 사람들과 잘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간 호감 어린 표정,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상냥한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 그것이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피성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아주 시크하게 별로 관심 없는 듯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가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뜹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누가 다가가서 우리 엄마들끼리 한번 언제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엄마들 몰려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철벽을 치기도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미리 철벽을 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또 상대방이야말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피하네, 나를 싫어하나 봐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거나
또 기분 나쁜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한 그 조화리의 창을 살짝 응용해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 1대1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살짝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지로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체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활동을 할 때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많이 놀라세요. 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너무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작은 깨달음이 참 치료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나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 그게 나만 싫고 나만 두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당사자로 하여금 위안을 주기도 하고, 심리적 변곡점이라고 하죠. 나만 부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자신감 넘치고 사교적이고 인기 많은 사람, 친구 많아 보이는 사람, 심지어는 스타, 인기 연예인조차도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안을 왜 유독 나만 더욱 크게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잘 풀어가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죠.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개입을 할 때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부적절하고, 나는 무능하고 매력이 없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날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의 배경, 그 원인을 탐색해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하는 인지적 왜곡을 자각시키고 구체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작게는 이제 말할 때 표정이나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 대체로 이 회피성의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긴장하고 이렇게 경직되는 편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다든지 이런 표현조차도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실험을 통해서 아주 작은 도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워낙에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존재감 없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 사람한테 막 밥을 사거나 막 커피를 쏜다거나 이런 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한 봉지 잘 챙겨가서 식사 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 보기, 또 팀원들의 생일을 잘 기억했다가 생일이 되면은 축하해주기, 카톡이나 간단하게 생일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가서 이렇게 말해주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거부당하지 않고 이렇게 수용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수용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거절의 경험도 다뤄야 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짜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경우, 우리가 거절이나 비난은 두렵긴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거절이나 비난을 다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싫어한다면 해석의 관점을 점검해서 이것이 정말 나의 문제인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 관점의 방향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무작정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마주하는 힘,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의 경험을 다룰 때는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만약 너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엄격하고 가혹한 시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본질적인 치료의 근간이 되겠죠. 요즘은 회피성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워낙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의 세상,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지금은 당장 내가 젊고 또 건강하고 유능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지라도 그 누구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지지체계가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불행이잖아요. 그동안 혼자만의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다면 이제라도 한 걸음씩 세상 속으로, 이렇게 관계 속으로 들어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준비했어요. 짧은 시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